저를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고. 생사는 좀 확인하고 살자. 저도 현욱 씨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좀 너그럽게 사람을 대했으면 하는 말. 그러니까 와. 요즘 밈 동의 야호 이러지. 가는 데마다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휘둘려도 괜찮아 야호. 이거 야호 아니고. 네? 이게 아니에요? 몰라요. 저도 40대예요. 몰라요 잘. 죄송한데 반만 맞으면 됐지 뭐. 다음 화부터 용주 대신 원희 씨. 형님 아무리 그래도 4화 만에 저를 아니야. 버리시면 어떡해요. 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십니다. 와.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냉미남. 저는 사실 현욱 씨랑 동갑이고 네.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그런 두 분이 뭐 자세를 왜 맞추고 계시나요? 아, 이거 편하잖아. 괜히 좀 이렇게 멋지신 형님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미리 좀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입고 나오시는지. 네. 제 옷이.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집에서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 입으시는지. 아, 진짜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푸른색으로 했다 지금. 디플을 위해서 또 현욱 씨가 신경을 써주셨고 저희가 심지어 이거는 디즈니의 밤 때 입었던 옷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좀. 역시 디즈니의 식구들은 다릅니다. 카라 내려주시면 감사해요. 싫어요. 이게 내.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은 어쨌든 알고 지낸 지 오래됐으니까 오늘 서로 편하게 통성명을 좀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동희 형 동생이기 때문에 또 형님들이 또 동갑이시고 편하게 용주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현욱 씨가 또 초면에 네. 야, 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마음을 쉽게 안 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의가 굉장히 바른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저쪽은 좀 많이 안 쳐다봐 주시네요. 형님. 아니, 많이 본 분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피식대학이랑 그 감사합니다. 습격 브이로그. 어디 기회 되면 형님 집도 저희 급습해 드릴까요? 아, 절대 안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같이 둘이 들어가는데요. 그 현욱이 형 집입니다. 용주 씨가 오늘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의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예. 그러면 두고두고 걘 좀 안 되겠더라. 왜 그래? 근데 두 형님들은 알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꽤 됐죠. 12년 차. 맞아요. 엄청 오래되셨어요. 맞아요. 거의 데뷔하기 전부터 네. 현욱 씨랑 이제 알게 되면서 뭐 골드랜드 치러 가고. 네. 동희 씨는 이제 타짜로 이제 주가를 상승하는 그때 그 시기였고 저는 이제 지망생.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다들 이제 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만난 사람들이 연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잘 됐어요. 지금 이제 또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당시에 이제 룸메이트셨던 서현우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네. 그 디즈니+의 삼식이 삼촌에 네네네. 나온 출연하신 서현우 배우. 킬러들의 쇼핑몰. 네네네. 킬러들의 쇼핑몰에 나오시고. 한 그래서 7년 같이 살았어요. 둘이 거의 부부예요, 부부. 진짜로. 학교도 동기고 그렇구나. 형이 이제 다른 학교 다니다가 이제 재입학해가지고 동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주로 연기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주로 작품 얘기, 연기 얘기. 늘 그냥 분석하고 연기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나눌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근데 형이 여기서 좀 잠깐 뵀지만 약간 느낌이 굉장히 좀 시니컬하시고 좀 티가 좀 티가 좀 세실 것 같은데 F보다. 아 지금 긴장도 되고 네. 좀 오랜만에 동희 얘기 좀 듣고 저를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고. 생사는 좀 확인하고 살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저는 오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게 돼. 일부러.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챙기고 지낼 수는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저기 잠깐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국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저도 현욱 씨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좀 너그럽게 사람을 대했으면 하는 말. 그러니까 현욱 씨는 채점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채점지. 이동휘 23점. 아니 지금 거의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 말 좀 해 이러면서.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현욱 씨도 좀 너그럽다. 자, 2026년 1월에 대상포진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풍납동 아산병원에서 2026년을 시작을 했고 너무 사람 지치게 한다. 대상포지부터 시작하니까 다리 좀 꼬아도 돼요? 제가 오늘 일부러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대상포진 흉터를 보여드릴게요. 진짜네. 대상포지 흉터네. 자, 튜링 머신이랑 공연을 한 달을 못했어요.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그래서 못했구나. 네, 10회는 내가 소화를 하자. 그 고생을 하면서 공연을 할 때 연락을 하셨습니까? 기사에도 났어요. 이동이 부상으로 연극 하차. 연락하셨습니까? 잠깐 기사를 갔다 와. 뒤늦게 여쭤보지만 휘둘려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휘둘려서 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오늘 나온다고 어제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나와줘서 감사. 찐친이다. 그래서 내일 봐 이렇게 보냈더니 그저 감사함 이렇게 왔어요. 내가 AI가 채팅 쓰냐. 그게 한 2년 만에 저는 네.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인생 최대의 표현이에요. 내가 미안해. 이거 제가 미안한 거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웰컴 기프트로 또 워낙에 또 출중한 그림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네. 전에 그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정말 저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정말 성의 없이 그렸네요. 막 어떠셨어요? 저 그림 받아보시고? 굉장히 불쾌했고 오늘 그래서 이걸 거절을 할 수 있나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오늘만큼 다릅니다. 두 분이서 좀 오케이, 대화를 좋습니다, 잠시 나누고 좋습니다. 계시면 그림으로 만회를 해보도록 하고 최근에 또 엄청 또 대작이 끝났잖아요. 골드랜드. 네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골드랜드는 이제 공항에서 보안요원으로 이제 일하는 희주라는 인물이 부기장인 이제 남자친구 도경이라는 인물과 만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어떤 물건을 보안대로 이제 부탁을 받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벌어지는 약간 인간의 욕망과 야망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심리적으로 인물들의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그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아는 배우들이고 심지어 저랑 전작을 같이 했던 수사반장 감독님이신 김성훈 감독님의 작품이어서 또 열심히 봤는데 어쩜 그렇게 또 적격 캐스팅을 또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굉장히 또 박진감 넘치게 또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주 매력적인 디즈니 플러스 대표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디즈니랑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처음인데.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SNS 이렇게 보다가 골드랜드 그 홍보차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가셨더라고요. 맞아. 예, 몇 년 만에 지금 놀이동산 가셨던 거예요? 거의 한 25년? 거의 어린아이 때. 근데 일단 저는 무섭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네, 그냥 감흥이 많이 없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감흥 없다고 하신 거 치고는 지금 만끽을 하시는데. 현욱이가 저렇게 웃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약간 그 아버지들 같기도 해요. 뭐 이런 거 뭐하러 타? 이러고 막상 타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한 번 더 탈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욱 씨가 사실 반전 매력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힘 안 들이고 툭툭 뱉는데 그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아 오케이 저 지금 느낌 왔어요. 형이 솔직하게 내가 이동휘보다 웃기다. 솔직하게.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이 다르다. 방향이 다른 것 어떻게 달라요? 동희 형이랑. 동의는 예를 들어서 수없이 던져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타입이라면 난사다. 양으로. 약간 기관총이면 난 스나이퍼 같아. 현욱 씨의 숨겨진 유머 감각이 아마 오늘 많이 또 발현되지 않을까. 아니 둘이 얘기하라며. 아니, 그림은 다 그랬어. 아 그래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오 빨리 그렸네. 다 그랬어.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 골드 이현욱을 하나, 둘, 셋. 오 뭐야? 뭐야 이 사람 그럴 줄 아는 사람이잖아. 잠깐만. 제가 약속했던 대로 오? 네, 저는 이제 현욱 씨가
뭐야? 냉미남이라고. 근데 이렇게 그릴 줄 알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그럼 앞 사람들이 뭐가 돼요 지금? 오, 이건 동희가 그린 거 4분 만에 중에 제가 본 실력을 한번 보여드렸다. 마음에 드신 거 같으신 네, 진짜로 아이고, 아이씨. 따로 포장해줘. 이렇게. 근데 혹시 형님도 괜찮으시면은 동희 형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한번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현욱 씨가 저를 그려서 재미를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림 좀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좋다. 느낌 좋다. 벌써 단어가 딱 붙는네. 이동희 추상화. 근데 추상화로 안 그리고 동희를 한번 동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캐릭터로. 또 그리시는 동안 또 이렇게 저 인터뷰를. 저랑요?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저는 지금 열심히 네. 사연의 삶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네네네. 근데 형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조롱만 한 건데. 동희. 형 이제 현욱아 너 말고. 형도 못 그리시는 건 아닌데 오케이. 저희가 80년대생들이어서 그런지 그때 봤던 그 만화책들이 다 묻어 있어요 다 지금. 요즘 웹툰이 아니야. 300원 주고 100원 주고 이렇게 여는 그 화풍이 좀 묻어 있어요. 지금 기분 좋은 생각하고 막 조용. 다 그렸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살짝 이렇게 소개와 함께. 얼마 전에 끝났던 동희의 영화와 관련된 네. 하나 둘 셋. 오늘 잘 그렸어. 메소드 연기 그 외계인. 지금 우리 조카가 그린 것 같다. 근데 그 순수함이 있네. 되게 흡족해 하네 혼자.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야지 못할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저만 그리는 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으시죠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우 형님이 평소에 대기실에서 많이 드시는 좀 스낵들을. 거의 스낵이 없는 건 처음이네요. 너무 차가워. 모든 게 차가워 진짜. 다 냉미남이야 그냥. 따뜻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주로 이제 액체류를 많이 이렇게 또 불에 끼면은 연기하기 좀 그건 불편하잖아.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 수박은 그래요. 수박은 그래도 있네. 이건 뭐야? 이건? 레몬수. 레몬수? 레몬 즙. 독소 빼고 약간 좀 이렇게 상큼하게.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게. 건강에 좋으니까. 레몬수 드셔보시고. 야, 좋네요 근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대기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뭐 공연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옛날에 그 연극이라는 작품인데 왕의 남자 영화 네네네네. 그 원작이 연극인데 네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광대 패거리랑 망나니 역할을 했어요. 네네. 그 공연할 때는 하루에 덤블링을 막 거의 100번 넘게씩 하고 이러니까 너무 사실 피곤했어요. 그 뒤에서 대기를 하다가 잠깐 졸은 거야. 아이고야. 잠깐 졸았는데 다행히도 그 타이밍에 딱 깼는데 원래 내가 망태기를 쓰고 나가는데 그 망태기를 이제 크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모르고 치운 거야. 근데 옆에 자루가 있어서 그걸 그냥 뒤집어 쓰고 나가서 공연을 마쳤어. 갑자기 연출 선생님이 저 연출석에서 막 뭐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뛰어내려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농협이라고 써 있었더라. 망태기? 조선시대인데 내가 쌀자루를 쓰고 나간 거야. 선생님이 농협이 왜 나오냐고 조선시대에. 그래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던. 맙소사.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무대에서 속옷 위에 또 속옷을 입거든요. 그 노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공연하던 친구가 저랑 떠들다가 안전 속옷을 깜빡하고 자기 속옷을 입고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 시대에 맞는 팬티 그게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자기 속옷만 입고 하다가 내려왔는데 캘빈 클라인 전혀 나오면 안 되는 섹시하게. 전혀 나오면 안 되는. 저도 그 공연할 때 그게 연극이 되게 인기가 많은 연극인데 되게 심각한 장면이야. 막 이별을 하고 그거를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설정인데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흐느끼길래 오늘 감정이 잘 잡혔나 보다. 근데 지퍼가 내려가 있더라. 내가 그날 또 빨간색이었어 팬티가. 혹시 그 빨간 팬티 캘빈 클라인이었나요? 다행히 그 상표가 캘빈 클라인. 캘빈 클라인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랑 같이. 뭐.
이게 보니까 형님이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재밌으신 분 같은데 처음에 좀 제가 봤을 때 낯가리는 스타일 같은데 혹시 옆에서 오래 보셨으니까 어떠해요? 예의를 많이 갖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추는 과정 속에서 친해지게 되면 안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고 오래 지내고 보는 스타일. 그 테두리 안에 동영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 서로 우리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 연락 안 한 거 이런 건 장난이었고 맨 처음엔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동이랑.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들을 주니까 안 듣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나는 얘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뭔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의 매력인 것 같아 그게. 그쵸. 되게 연락은 안 돼도 굉장히 응원하는. 근데 제가 그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동희한테. 근데 쓴소리 많이 했죠. 저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를 말 안 하고 그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좋은 것들 뭐 동희야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동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아, 이 친구를 오래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 책사들 있잖아요. 역사 공부 안 했다면서 삼국지는 어떻게 알아? 게임을 많이 했어요. 삼국지, 대항해 시대랑 삼국지 거기서도 보다 보면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주는 누군가. 이게 진짜 찐 좋은 친구거든요, 사실은. 그럼 민수 씨랑 재영 씨가 쓴소리를 하나요? 저희는 하루 종일 서로 쓴 소리예요. 그래서 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서로 또 얘 단점 찾으려고 야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좀 고쳐라 좀. 아유. 이러면서. 그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좋아요.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웬만하면 그렇죠. 옛날에 이제 단역할 때는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역할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난 그게 더 공포스럽더라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그래서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쓴소리 해주고 칭찬도 좋지만 아, 칭찬도 해줘요. 현욱 씨가 뭐 칭찬을 안 하면서 쓴소리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 편하게 하면은 만약에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난 정중히 거절하니까. 거절을 어떻게 하세요? 미안한데 우리 그만 만나자 약간.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그으시는 거. 근데 만약에 그거 눈치 못 채는 사람이면 어떻게? 계속 그어야지. 현욱 씨가 어떻게 하다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엄마 친구 아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보조 출연해서 TV에 나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TV에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신기하지. 근데 내가 그때 내 성격을 알았던 거야. 난 대리만족이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되는 성격이야. 그래서 이제 무작정 부모님한테 연기학원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 아 진짜 어릴 때부터 하셨네요. 그러면 그 아예 그냥 처음에 카메라 앞에 나왔던 게 그럼 중학교 때. 순풍산부인과. 아, 진짜? 아니 그냥 보조 출연. 또 태조왕건에도 난 갔었어. 와. 왕자라고 마차 타면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물을 훔쳐서 도망가라 그래서 물 훔쳐서? 그러니까 거지였던 거지. 아 왕자로 갔다가 어. 취업 사기 약간 느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연기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후원이나 서포트가 좀 있었겠네요. 부모님은 엄청 반대를 하셨었고 할머니가 몰래 보내주셨어. 할머니가 몰래 보내주셔서 예술고등학교를 내가 꼭 가겠다 약속했는데 그 지켜가지고. 안양예고. 안양예고 시절을 그럼 이제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배우죠, 진짜. 아이, 학교만 엘리트. 아니, 그것도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건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 입시나 그런 것들은 실력으로 들어간 느낌이 아니었어. 근데 다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력이 있어야지 운도 왔을 당연하죠.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한예종 교수님이 선규 형한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그 도화지 같은 모습,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맞아. 이렇게 들어오면 한 명씩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나한텐 그때 현욱 씨는 어떻게 양아치 같아서 뽑았다고 했어. 반항하고 굽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바나나 같은 느낌, 제임스 딘 같은 느낌. 제임스 딘. 네네네. 오디션 에피소드 이런 거 없어요? 좀비 오디션을 봤어요. 좀비 오디션?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창궐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골드랜드 감독님. 아 맞네, 김성훈 감독님. 그때가 좀비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게 참고리 또 사극이잖아요. 근데 더 없는 거야. 근데 그 스태프들도 정보가 없어서 그냥 좀비 연기를 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상황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오디션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잡았던 설정이 좀비인데 엄마를 마주친 거야. 그래서 약간 슬픈 느낌으로 하려고 막 하다가 엄마를 보고 한데 인물 감독분이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포기했어. 근데 내 뒤에 이제 친한 동생들도 봤는데 걔네도 나랑 같은 느낌이야. 못하겠다고. 애들이 다 뭔가 그래서 창궐 오디션 떨어진 거야? 떨어지는 게 뭐야? 그냥 문전박대지. 오디션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본인만의 좀 이렇게 뭐 형님은 워낙에 난 성대모사 많이 했다.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성대모사 진짜 많이 했어. 아니 근데 형님은 또 오디션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런 걸로 난 좀 어필을 한다는 게 있을까요? 나는 오디션을 정말 잘 못 보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그 3분, 5분 안에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내가 오디션 보는 역할들이 내 나이대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또 약간 자의식이 생겨. 이건 어차피 내 역할도 아닌데 이게 맞나? 막 의문점이 계속 많으니까 너 동희처럼 뭔가 그런 장기도 없었어가지고. 근데 나는 기자랑만 한 거고. 분석적인 내용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팅하면 나는 조금 확률이 높아. 대화를 하면 오히려. 근데 형님도 두 분이서 만나신 적은 없었죠? 아직까지는 사실 제대로 만나서 뭐 이렇게 호흡을 나눠본 적이 좀 없기는 해요. 설계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아예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이제 촬영장 가가지고 현욱이 이쁘게 분장한 모습 보고 그렇긴 했었죠. 현욱이가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에 나오고 그래요? 네.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네네네. 디즈니+에 있는 이거 설계자에서 현욱 형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범죄 사고가 발생했고 오늘 광진구에서 벽돌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완전 사고로 이제 40대 여자처럼 여성에서 나온 사망했습니다. 여기가 여기다. 돌배 새끼 하나 열받게 해가지고 시기네. 예쁘신데요? 오. 동생 여기까지 하지. 조금만 더. 지금 어떤 역할이었어요? 월천이라는 역할인데 이제 월천 벌고 싶어가지고 네, 월천이었고 성전환을 하고 싶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있었던 친구인데 저 역할이 더 몰입하기 힘들었나요? 아니면 좀비가 더 힘들었나요? 좀비로 연기를 그만둘 뻔했다니까. 오케이. 두 분이서 작품을 하셨지만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서 작품을 하게 된다면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연락 못한 미안함도 있고 또 그거 갚고 싶어서 현욱 씨가 왕을 많이 하시니까 넷이. 옆에서. 네. 난 브로맨스 한번 해보고 싶어. 브로맨스? 왕과 넷이도 브로맨스 아닙니까? 내시는 중성이잖아. 브로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또 완전 히트작이죠. 골드랜드를 한번. 네. 예. 이도경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죠. 네. 여기서는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감독님이 그냥 이도경은 정말 이현욱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울리는 캐스팅 하신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도경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망이 깨어났다면 이 사람은 욕망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아마 되게 굉장히 헷갈렸을 텐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호흡들을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한테는 되게 불안한 요소거든. 내 연기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기할 때 야 이거 총이야 무섭지? 야 이거 막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굉장히 디렉팅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봤었을 때 더 리얼감 있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뭐야? 보면 몰라? 총이야, 진짜 총. 총알도 꽉 차는데. 한번 볼래?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욱 씨가 그려낸 이도경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괜찮아. 근데 이게 어디에다 숨겨놨어? 처음부터 나는 희주를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할 때는 도경한테는 희주랑 같이 금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행동들은 이 사람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가 어려웠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모님, 가족들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만나면 짜증내고 막 약간 내 마음처럼 안 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1번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잡기도 했어. 근데 도경하고 그러면 이현욱 씨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전 도박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술 안 드세요? 네. 오 진짜요? 아예 뭐 맥주 한 잔도 안 드세요? 자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건 저도 뭐 비슷하죠. 술 맛을 좀 잘 못 느끼는 저랑 그때 재밌게 드셨잖아요. 뭐 너랑 민수랑 재영이가 재밌더라고요. 밤새도록 한 6시간을 그러면 평소에 뭐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거 뭘로 하세요? 운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큐 많이 봐요. 무슨 다큐? 행성 다큐. 행성?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남자들 그 외계인에 관심 많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집에서 가끔 그 천체 만원경이 있어서 달을 봐요. 천체 망원경이 집에 네. 그게 되게 거대한 그거 아니야? 망원경이? 아니 저 삼각대랑 똑같은 느낌인 거지. 직접 초점을 맞춰서 이제 찾아서 보는 게 뭔가 그 설레임이 좀 있어서. 이도경으로 이제 분하면서 촬영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가장 공을 들인 씬? 아무래도 그 광수 씨랑 병원에서 만난 씬인데 회장님, 박 기사예요. 좋게 말로 할 때 그냥 누구입니까? 왜냐면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서 네. 초반에 그런 분위기를 잡지 않았으면은 아마 뒤로 긴장감 잡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광수 씨가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광수 씨랑 그래도 좀 동갑이고 하니까 많이 친해졌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친구이자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연기에 엄청 열정적이고 엄청 많이 놀랬어요. 맞아요. 대단한 준비성, 그리고 촬영에서 집중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거 작품에서 다 느껴져요.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같이 연기해보면 다 느껴요. 또 박보영 씨나 성철 씨, 네. 희원 선배 또 많이 계신데. 다 두루두루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혼자 있었어요. 아 맞아, 많이 도망 다니시고. 다른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난 많이 도망 다녀서 혼자. 좀 외롭긴 했어. 아쉽기도 하고. 같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외로우시니까 밤 되면 이제 하늘 보시고 이렇게 만환경 보고. 망원경을 현장에 챙겨내는 거. 집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골드랜드에서 나오셨는데 골드 쪽에 투자는 좀 지금 들어가신 상황인가요? 너무 고점이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드랜드 찍으면서 처음으로 해외 그 유럽 가고 맞아요. 해외 촬영. 너무 좋았어. 어디 가셨어요? 프랑스 남부. 인스타 보면 돈가스 없어서 힘들어하시니까. 음식이 너무 이제 막 샐러드나 막 이런 거 좀 느끼하고 이런 것들만 먹으니까 근데 또 내가 공교롭게 가서 생일을 거기서 촬영장에서 맞이해서 프랑스 남부에서 생일을. 그거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러네요, 진짜. 우리 현욱 씨가 디즈니+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추천하고 싶을 만한 작품이 있는지. 저는 골드랜드랑도 관련이 있는데 알라딘을 되게 좋아하고. 골드랜드가 알라딘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금은보화가 엄청 많이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약간 인간의 탐욕이나 뭐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군. 좀 비웃는 거예요. 아니 너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또. 왜 동심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굉장히 심장 쫄깃하면서 봤는데. 알라딘을요?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돌들과 거기는 암투 그런 것들. 나는 되게 그래서 나는 그런 동화 같은 느낌이 아니야 나한테.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막 소원을 이렇게 들어줘서 내 눈앞에 갑자기 금이 팍 생기고 돈이 팍 생기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실사로 했다라는 게 나는 맞아. 너무 윌 스미스가 인생 연기죠. 여기서 진짜. Hey, a prince. Obviously, the ghetto chic is not going to work. I'm feeling a periwinkle. 왜냐면 사실 지니가 잘 그걸 이끌어줘야 이 알라딘이 어떻게 보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윌 스미스가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니를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이현욱 씨가 뽑는 알라딘에서 베스트 장면 이건 베스트 장면 너무 많은데. 그렇긴 하죠. 네. 양탄자 탄 것도 그렇고 그 나중에 지니한테 이제 내 소원은 이제 너와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도 그건 정말 명장면이죠. 명장면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만약에 지니가 있어요. 소원 3가지를 딱 말하라고 한다. 일단 내 주변 사람들의 불로장생. 불로장생이요? 아니, 원치 않았는데도 나 300살 됐는데 나 이제 가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건가? 근데 본인 소원이니까 터치하지 않을게요.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세 번째는 순간이동. 근데 죄송한데 지니는 안 풀어주세요? 지니는 그럼 어떻게 계속 그냥 진짜 불편한 친구야. 진짜 불편한 친구야. 아니 근데 순간이동을 왜 하고 싶으세요? 시간을 아끼고 내가 가보고 싶은 거 팍. 그런 것 때문이구나.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동원 선배님이었나? 강동원 선배님한테 초능력 뭐가 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순간이동. 어디 뭐 해남 같은 데서 촬영하면 진짜 오래 이동하고 이러니까. 힘들죠. 촬영장 이동 빨리 하려고요. 저는 이현욱 씨의 건강. 2번째. 이용주 씨의 좋은 주식 포트폴리오. 오, 감사합니다. 네. 3번째. 지니의 자유. 위선자라는 말이 저번에 이제 선기 형님이랑 같이 하고 나서 그쪽 캐릭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자꾸.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빌었으면 두 분이 저를 좀 챙겨주시지 않겠어요? 주식을 증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증자하면 또 세금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증자 죄송하지만 현우님이 그 자스민 노래 중에 스피치리스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 눈빛 딱 변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진짜 소름 돋지. 돋는다. 진짜 소름 돋지 진짜. 약간 공주같이 안 느껴지고 전사같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작품들은 이렇게 계속 다시 보잖아요. 어떨 때 알라딘을 좀 다시 틀어서 보게 되나요? 지칠 때 좀 보는 것 같아요. 막 일 막 하고 막 머리 정신 없고 이랬을 때 저 세계에 좀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있고 싶을 때.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블 시리즈나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속 시끄럽고 이럴 때 틀어놓으면 또 쭉 이렇게 보게 돼. 되게 마음이 뭔가 좀 편해지는.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맞아. 저는 뭐 특히나 저는 여기 디플에서 저 혹성 탈출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 고전 거부터 싹 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도 약간 시저처럼 뭔가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죠? 추식이요. 진짜. 근데 확실히 친구가 나오니까 훨씬 편하네. 그동안은 뭐 좀 뭐랄까 물론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선배님들 혹은 처음 뵌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도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희가 또 웰컴 기프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욱 씨가 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용주 씨가 매 회마다 마지막에 현기증을 느끼면서 풍선을 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형님이랑 쭉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감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네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뭐 갖고 싶어요? 나 로켓. 로켓. 오. 로켓을 굳이 풍선으로 가져야 될까요? 로켓은 발사가 안 될 텐데. 로켓만큼 폭발력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형님께는 2개 드릴게요. 제가 형님께는 아이고 이거 해봐야겠다. 뭔가 설계자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좀 싫다고 하신 것 같고.
일단 여기 반지 하나 껴드리고 귀엽다. 형님이 은근히 좀 귀여우세요. 핀으로 됐어. 자, 이제 끝내요, 여기서. 자, 얼른 끝내. 지금 핑클 같아요. 핑클. 그래서 어제 그저 감사합니다. 대기실에서 좀 좋은 시간 보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고 네.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 골드랜드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디즈니+에서 지금 방영 중이니까 들어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봐주세요. 자, 이제 우리도 퇴근합시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체 사진. 네. 하나, 둘,